어렸을 적 먼저 떠난 호구의 형이 내 꿈에 나타났단다. 아그씨 저 세상에서 피죽도 못 먹나 보더라. 저 세상에도 이제 자본주의가 도입이 돼서 설라문에 돈이 필요하단다. 그런 게 절에 가서 우리 필구를 위한 재를 올릴 수 있도록 네가 지원을 좀 하거라. 일단 구독하시고요. 끝까지 다 보신 후 재미가 없다면 취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밑에 글에 인생사 어렵다고 한탄하는 글 보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적어봅니다. 밑에 글쓴이도 나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고 힘내세요. 저는 20대 후반쯤에 남편을 만났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이 가고 정겨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지난 과거를 듣게 될수록 상처가 많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도 외동아들, 나도 외동딸. 우리 참 천생연분이다. 그치? 나 사실 원래는 외동아들 아니야. 응? 뭐라고? 오빠 형제도 있었어? 저 하늘에 별이 된 형이 하나 있었어. 헉,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야. 엄마 아빠 일하러 나가시면 형이 나 돌봐주고 업어주고 그랬어. 아, 정말 좋은 분이었나 보다. 내가 어디서 맞고 들어오면 형이 쫓아가 그 사람 혼도 내주고 배고파서 매일 라면만 먹었는데 형이 동네 돌며 먹을 것 얻어와서 나눠주곤 했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어릴 땐 그 형의 소중함도 모르고 매일 응성만 부리고 형 것 다 빼앗았는데 저 하늘에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을 볼 때마다 형이 떠올라. 우리 형 저기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너무 보고 싶다 우리 형. 한 번씩 지나온 과거를 꺼내어 놓을 때마다 마음이 찢기는 듯 아팠어요. 초반에는 형편이 좀 어려운 집안의 외아들인 줄만 알았는데 원래는 남편 위로 형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하던 그 형은 결국 앓던 병으로 가족의 품을 먼저 떠났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까지 덩달아 참 찢어지더라고요. 그래, 그 형은 아마 더 좋은 곳에서 오빠 보며 행복해하고 있을 거야. 힘내. 형은 떠났지만 남은 우리는 그 후에 또 많이 고생했어. 나 라면 싫어하는 거 알지? 응, 오빠. 라면이라면 쳐다도 안 보잖아? 형 아플 때 아빠 엄마 가진 재산 모두 병원비에 쓰고 나한테는 신경도 못 써서 혼자 있으면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걸 찾아도 라면밖에 없었어.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이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엄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매일 먹는 라면이 지겨워서 맛있는 거 좀 먹자고 대들었어. 그러자 엄마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어. 하지만 엄마 아빠는 왠지 드시질 않았어.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빠도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 너무 슬퍼. 그렇게 형의 병원비에 모든 가족이 매달리다 큰 빚까지 지게 되었고 남편의 아빠까지 지병을 얻어 곁을 떠나고 결국 힘들게 지금까지 버텨왔더라고요. 희정아 나 살아오며 그 누구에게도 나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 말해본 적 없어. 너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의 비참한 과거도 털어놓는 거야. 비록 가난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가난하지만 너에 대한 나의 사랑만큼은 부자야. 오, 오빠. 참 고마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아픈 얘기를 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제게 용기를 내어준 건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남편의 지난 과거에 공감하는 건 제게도 지난 아픈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도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외동이고 지금이야 여유있게 살고 있지만 저희 집도 참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오빠 부끄러워하지 마.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여유로워지기 전에 우리 집도 오빠 집 못지않게 가난했어. 아빠의 사업이 성공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옹기종기 붙어 살았고 아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상황이 나빠진 적도 있어. 비록 지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절대로 오빠의 과거를 싫어하지는 않아. 그러니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 내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지만 지금의 제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에 지금도 힘든 남편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오빠, 우리 결혼하자. 결혼? 결혼을 해서 매일 행복하진 않을 수 있지만 기쁜 일도 힘든 일도 공유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자. 너 지금 나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니? 내가 가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오빠가 가진 게 왜 없어? 오빠는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 난 그거면 돼.
내가 오빠를 지켜주고 싶어. 남편은 홀어머니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제 청혼을 결국 수락해 주었고 우리 둘의 결혼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우리 집 쪽에서 많이 보태어졌습니다. 그래요. 너도 보다시피 우리 집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이여. 하지만 설라문에 우리 호구만큼은 절대적으로다가 내가 잘 키웠지비. 헌디 니네 집이 좀 산다고 우리 호구를 무시하는 것 같은디 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싶지 않다. 네? 엄마 우리 사랑해. 우리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무예야! 이 호구 같은 놈이 여자 치마폭에 복사여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게냐? 네가 무에 모자라서 처가살이를 한다는 말이여. 처가살이가 웬 말이냐 이놈아! 어머님, 오빠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저희 집에 있자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오빠 자리 잡는 거 보고 신혼집 해주기로 했고요. 무예야! 야 이니은아! 지금의 우리 호구가 어때서 그러는겨? 낮에는 나이더로 나가설라문에 고객들에게 만나는 음식 배달하고 밤에는 짬짬이 공무원 공부를 함시롱 공직에 대한 야망을 키우고 있는디 우리 호구가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그냥 자리를 꽉 잡은 거지 왜 못 잡았다는겨? 니네 집이 그리 잘 산다면 번듯한 신혼집을 하나 떡하니 장만해주면 되는 것을 무에 처가살이를 시키려 용천지랄이여.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남편과 둘이 사는 시어머니는 혼자 남편을 키우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듯 했는데 이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였어요. 신혼집을 장만하는데 보태어줄 여력도 없는 시댁에서는 저희 남편의 처가살이를 원하지 않았고 저희 쪽에서는 남편과 제가 돈을 모을 때까진 남편의 처가살이를 원했기 때문이죠. 사부인네 지금이라도 당장 애들을 위한 신혼집을 장만해 줄 수 있어. 무예라고요? 허나 둘이 가정을 꾸려 하나하나 장만해가며 그 보람을 찾아가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이오. 헌디 진짜 신혼집을 떡하니 마련해 줄 수 있어? 그렇소. 허나 지금은 아니오. 이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풍파를 겪어본 후에 둘이 살만한 아담한 신혼집을 내해 주리다. 그러면 설라문에 아담하면서도 대걸 같은 그런 집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 한동안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을 사부인이 허락해 주시오. 와 탕쿠나야! 허면 우리 호구가 비록 처가살이를 하지만 설라문에 언젠간 대걸 같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설라문에 나도 좀 얹혀 살아도 되는 거지비.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와 탕쿠나야! 우리의 협상은 타결된 것이로라거라. 남편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사는 것임에도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는 참 힘들었답니다. 자격지심인지 자존심인지 시어머니의 괴팍한 성격을 맞추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했고 부족한 시댁 살림에 돈이며 살림살이며 지원을 많이 해줘야 했어요. 엄마 우리 왔어. 그동안 홀로 지내느라 많이 외로웠지? 워미어미 드디어 우리 아들 호구가 왔구나. 이 홀로 된 어미를 그래도 잊지 않고 이리도 찾아와 주어서 설라문에 참으로 내 눈에서 집이 안 나올 수 없지비. 효성이 참으로 깊은 우리 호구구만. 어머님, 엊그제도 와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 무예야! 너는 엊그제 세수였다고 오늘 세수 안 하냐? 엊그제는 엊그제고 오늘은 오늘인디 어디서 엊그제 타령이여? 네 뚝배기가 엊그제로 돌아가도록 맞아볼켜. 아, 아닙니다, 어머님. 헌디 이리도 시댁에 왔는디 빈손으로 왔는감. 새하얀 봉투가 터질 것처럼 설라문에 꽉 찬 뭐 머니 같은 건 없느냐? 어머님, 용돈은 엊그제 챙겨드렸는데. 무예야! 또 엊그제 타령이여! 어머님, 일주일에 거의 여기 살다시피 하며 매일 밥 먹고 수시로 용돈 드리는데 만날 때마다 용돈 이야기를 꺼내시니 제가? 그려! 말 잘했다 이니은아! 우리 호구 처가살이로 끌고 가더니 이제는 이 시엠이 구박질이냐? 집이 그리도 잘 살면 아낌없이 주는 게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말도 모르냐? 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려 이니은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라 이 말이여! 알간디! 남편과 단 둘이서만 살다 홀로 되셨으니 많이 외로울 거라는 따뜻한 남편의 말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 같이 식사하고 용돈도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요구는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기만 했어요. 애야! 네, 어머님. 어제 말이여! 어렸을 적 먼저 떠난 호구의 형이 내 꿈에 나타났단다. 네? 꿈꾸셨어요? 그려! 필구가 내 꿈에 나왔단께롱.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호구형 필구가 말이여 뼈만 앙상하게 남은 꼴로 내 앞에 나타나서 설라문에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아그씨 저 세상에서 피죽도 못 먹나 보더라. 저 세상에서 피죽이요. 그려 이를 어쩌면 좋으냐?
어머님 꿈은 반대라고 하잖아요. 아주버님이 안 좋게 나오셨으니 아마 그곳에선 잘 지내실 거예요. 뭐예야? 야, 이 니은아, 필구가 내 앞에 나타나. 배가 고프담시롱 울며불며 뭐라 했는 줄 아는겨? 저 세상에도 이제 자본주의가 도입이 돼서 설라문에 돈이 필요하단다. 저 세상에서도 돈이 없으면 못 먹고 못 입고 빌빌거리며 산다는디 넌 뭐 느끼는 거 없냐? 어머님.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입고 그리 고생했은 게 저 세상에서라도 잘 먹고 잘 입게 해야 할 거 아니여. 그런 게 절에 가서 우리 필구를 위한 재를 올릴 수 있도록 네가 지원을 좀 하거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0만 원만 필구한테 보내자. 1,000만 원만 지원해다오. 하루는 먼저 떠난 남편의 형이 꿈에 나온다며 절에 가서 치성을 드려야 한다며 큰 돈을 요구한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저희 둘의 형편으로는 어렵고 저희 친정에도 더 이상 손 벌리는 게 죄송스럽다고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건 시어머니의 막말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계좌이체로 저 세상에 입금하는 것도 아니고 저 세상에 돈을 보낸다고 그리 큰 돈을 요구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껏 친정에서 지원받아 어머님 해달라는 거 다 해드렸는데 돌아가신 아주버님 저 세상에서 쓰라고 돈을 지원해달란 말은 못하겠어요. 뭐예야? 너는 뭐 어찌 그리 피도 눈물도 먹물도 없냐? 이 세상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 저 세상에 있는 우리 필구도 우리 가족이여. 막말로 네 가족이 저 세상에 가서 빌어먹고 산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우리 아들 처가살이 시킨다고 우리 가문을 무시하는 게냐? 이제 저승에서도 자본주의가 도입이 돼요. 부익부 빈익빈이 생겼거늘. 이러다 나도 저 세상 가면 네 맹키로 뭔땜 며느리땜 시롱 빌어먹겠다. 이니은아, 우리 호구도 처가살이를 하며 머슴 마냥 살아서 내 마음이 이리도 아프고 쓰라린디 이제는 죽어서 눈도 못 감겠구나. 어이구.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며 남의 집 머슴마냥 사는 게 가슴 아프다던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말이 처가살이지. 큰 주택이라 저희는 2층, 엄마 아빠는 1층으로 아예 층수도 달랐고 외부 계단에 전에는 전세를 줬을 정도라 사실상 독립된 삶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한 저에게도 낙마를 퍼부으셨어요. 남편을 비롯한 주변 식구가 조금이라도 제가 편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그려 임신이었다고. 네, 어머님. 이재배도 불러오고 하면 아무래도 어머님 댁에 자주 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예야? 거임신한 거랑 여기 오는 거랑 무에 상관이 있길래 그러는 게냐? 아, 의사 선생님이 출산 때까지는 몸을 조심하라고 하셔서요. 그려서? 네? 아무래도 지금처럼 자주 찾아뵙지는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야? 배가 만삭이 되든 순삭이 되든 시험이 홀로 있은 게 늘 찾아뵈야 하는 것을 어디 임신했다고 온다만다 용천지랄이여. 으잉! 어머님. 네 배가 만삭이든 순삭이든 내 용돈은 끊기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게야. 뭐해봐 알간디. 허면 내가 그 집에 좀 가려고 하는데 니네 엄마 아빠 안 계실 때가 언제냐? 네? 어머님.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2층이 외부 계단이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허이고 속 터져. 대체 언제까지 호구를 처가살이 시킬 테냐? 사돈 양반이 언제 집을 해주냐 말여. 내가 내 아들 집에 가는 것도 이리 눈치 보면서 가야겠냐? 사람 인성 어디 가나요? 시어머니의 처가살이 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은 여전했고 결국 저와 날선 대화가 한동안 이어졌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제 마음을 비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끼리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끼어 있다는 게 큰 문제였어요. 오빠, 처음엔 시어머니 홀로 오빠 키우셔서 내가 이해를 하려 다짐했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시어머니 맞추기 너무 힘들어.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내시고 오빠 처가살이 한다고 매일 불만 토로하시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해? 응? 우리 엄마 생각하니 또 눈물 난다. 우리 엄마 참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았는데 다 큰 내가 이제 좀 챙겨줄 만하니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와서 여전히 고생하고 가끔 하늘로 떠난 우리 형 나와서 엄마 마음 또 아프게 하고 엄마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가슴에 아려온다.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조금만 이해해줘.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자신이 나오고 홀로 계신 시어머니 생각에 늘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을 훔치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를 무시할 수도 없고 뭔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어느 날 그 폭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큰아버지의 집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겨 저랑 부모님이 함께 큰아버지 집에 가야 했고 남편은 일 때문에 못 갔어요. 아, 나도 가야 하는데 일 때문에 못 가서 미안. 아니요, 오빠.
우리 없어서 밥 못 챙겨줘서 오히려 내가 미안해. 그래 집은 걱정 말고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잘 다녀와. 당신 배도 많이 불러왔는데 몸 항상 조심하고. 응응. 우리 없어도 오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거리가 조금 멀어서 한 2, 3일 있다가 올 것 같아. 냉장고에 먹을 것 해놨으니 그거 먹고. 그래 잘 다녀와. 그렇게 지방의 큰 집에 갔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 원래 이틀을 큰 집에서 자고 올 계획이었는데 당시 제가 만삭이다 보니 큰 집에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날 잠을 자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몸이 안 좋아 잘 수 없었고 제가 혼자 장거리 운전도 안 되니 하는 수 없이 엄마 아빠와 새벽에 집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대가 새벽이라 자고 있는 남편이 깰까 연락 없이 도착한 집에서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거실이 왜 이래? 이게 다 뭐야? 아이술 냄새. 오잉, 이게 어찌 된 거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요? 1층 거실이 굉장히 넓었는데 그 넓은 거실에 큰 잔치상을 펼쳐놓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술병과 여러 음식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고 거실 복도 끝에 주방에는 자리를 옮겼는지 남녀가 섞여 한창 떠들고 있더라고요. 창쿠나야. 내가 뭐라 했어? 우리 호구가 해낼 줄 알았다고. 창쿠나야. 그래도 우리도 고생한 거야. 그래요? 얼마나 이 우리가 큰집 숨어 지내며 30년 고생했어. 뭐야? 이 떠드는 소리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뭐라 주방 했어? 쪽? 엄마 아빠는 손과 발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저는 거실 복도를 지나 그곳으로 가며 그것들이 하는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으려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워미워미 술맛이 아주 끝내주는구만. 엄마, 내 뭐라 했어? 우리 호구가 끝내 해낼 줄 알았다 하지 않았어? 그려 집이 이리도 클 줄 알았으면 설라문에 며느님 하고 떠받들 걸 그랬구만. 우리 호구 장어다. 어머님, 도련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생했어요. 숨어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형수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헌디 이 장인은 언제 집착만 해준다냐?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제 곧 아기도 나오니깐 아기 나오면 분가 이야기 꺼내 봐야지. 호구야,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서두르다가는 일 망칠 수도 있지비. 천천히 진행하면 되는 기야. 도련님 파이팅!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는 형도 만나게 될 텐데 뭐라고 말하지? 워미워미 일단 우리에게 큰 집이 생기는데 그게 무의 문제냐? 3살 때 잃어버렸던 큰 형이라고 말하면 되지비. 그게 무의 문제냐? 역시 우리 엄마는 짱이야. 자자. 우리 20년 된 인삼 좀 마시고 만수무강 하자꾸나. 와탕쿠나야. 거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한 남자와 여자가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남자 보고 형 거리고 있었고 그 여자에겐 형수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더 참지 못하고 주방에 나뒹굴던 배달음식 접시를 시어머니의 얼굴에 던지며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야! 우리 집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 완마. 갑작스레 네가 웬일이냐? 여보. 고마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편의 형과 형수가 있었고 남편이 했던 말도 모든 행동도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행동과 말이 가장 솔직했던 건 시어머니였던 것 같네요. 아빠는 모두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고 엄마는 방에 들어가 없어진 물건이 없는지 찾고 그 새벽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사실은 저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오다 보니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가난이 몸에 쪄들어서 어쩔 수 없이 속일 수밖에 없었는데 진심만큼은 장인어른 장모님을 존경하고 희정이를 사랑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사위인 저를 미워하지 말아 주세요. 자네는 더 이상 내 사위가 아니네. 김서방, 뒷일 감당할 자신은 있는가? 자 장모님. 사돈 어르신 저희는 늦었으니 이만 저희 집으로 돌아가겠소이다. 아, 안녕히 계세요. 그렇소. 사돈댁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까 우리 날 밝으면 다시 만나 이야기합시다. 우린 이만. 엄마 어디가? 모두 멈추시오.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는데 그 형이라는 인간과 형수, 시어머니가 그 난리통에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못 도망가게 막고 경찰도 불렀습니다. 여기 이것들 싸그리 다 잡아가시오. 사동,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요? 자 장모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빈집에 도둑마냥 들어와 음식을 훔쳐먹고 있었소. 이것들을 모두 잡아가두시오.
아니요, 순사 양반, 우리는 가족이요, 가족. 도둑이라니, 가당치도 않소. 애야, 네가 말 좀 해주려무나. 경찰관님, 일단 모두 잡아가세요.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경찰에 갈게요. 김서방, 경찰에 잡혀가기가 싫다면 나에게 참교육을 당하겠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냥 콩밥을 먹겠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고 바로 혼인 취소 소송을 했는데 얼마 전에야 판결이 났어요. 당연한 결과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았고 무단 침입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중에 있네요. 그 힘든 과정에 제가 출산을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이 키워야 하는 게 아들에겐 너무 미안하지만 아빠의 빈자리를 저희 부모님이 채워주니 부족함 없이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조금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 1년의 과정을 겪으며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힘든 적도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 같은 인생도 있다 생각하시고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야, 제발 노란 딱지 좀 주지 마라. 알겠니?